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경기의 침체가 길어지면 여기 집은 60%에서 80% 폭락합니다. 집값이 6개월 이상 하락하면서 대부분 실거래가가 30% 하락한 상황이며 반토막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급추락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1년 안에 모든 아파트들이 반토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요 국가의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상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80% 폭락한다. 지금 이 아파트가 가계대출 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한폭탄이 뻥 하고 터지기 전이네요. 자, 먼저 세계경제 침체 정말 심각하죠. 어느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주로 미국만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위험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가 문제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은 약발이 별로 없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진국 또는 규모가 큰 경제 대국, 주로 동아시아에 몰려있죠. 이런 것들이 경제위기가 터져버리면 도미노가 돼요. 다른 나라 보세요. 일본 아주 심각해요. 국가부채 금리도 못 올릴 정도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이에요. 지금까지 돈 찍어내 가지고 버틴 거죠.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 이 150이 넘어가게 되면 아시아가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하게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은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기업 정부 부채 사실상 통계도 조작하는 나라라서 어디까지 위험할 정도 모를 정도로 심각해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정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인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105%로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 부채,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뭐 제2금융권, 사금융권 뭐 이런 거, 자 180%, 엄청나네요. GDP 대비 180% 1위야. 유럽은 러우 전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들입니다. 에너지 물가 대란으로 올 겨울에 위기가 최고치에 달할 거예요. 아니, 경제 위기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폭락했죠. 9월 물가 10.1%. 이 살인적인 물가 아니나요? 40년 만에 최고래요. 독일 러시아 의존도가 무려 28.3%로 사실상 1위입니다. 9월 물가가 10%. 이러니 경제 위기가 터진다는 말 나오죠. 전 세계 달러가 초강세, 1995년 제2의 IMF 위기, 동남아 외환보유고 부족이죠. 우리나라 차라리 동아시아는 외환보유고라도 좀 있지. 여기는 아주 위험해요. 급격한 빚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높잖아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는 늘 따라다니는 금융위기 국가예요. 자, 4년간 하락하면 놀라지 마세요. 8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50% 이야기, 60%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80%까지 과감히 꺼내고 있어요. 왜?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요, 단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하락기간 최대한 4, 5년을 보자고요. 1년 하락, 2년 하락, 3년 하락, 4년 이상 하락. 먼저 하락 금액을 한 10억으로 보고 과거 시세, 원상 회복하는 연도가 몇 년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락기간, 하락금액, 과거 시세. 보면 1년 정도 떨어지면요, 지금 7억 정도로 내려와요. 10억이 7억. 그런데 서울은 6개월밖에도 안 떨어졌는데 금매가 10억짜리가 7억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락 속도가 빨라요. 2년 정도 떨어지면 6억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반토막 다 날 것 같아요. 2년 정도 두면. 3년 하락, 일단 계획적으로는 5억. 3년 이상 하락하게 되면 4억 또는 2억, 무려 80%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괜히 꼭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정도
하락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본인은 바닥에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확 추락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 시세, 원상 회복. 자, 2020년 7억으로 빠지면 20년 2년 전 수준으로, 6억으로 빠지면 10억짜리 기준으로 6억으로 빠지면 19년 수준, 3년 전이죠. 5억으로 빠지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는데 그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억이나 2억까지 빠져버리면 2013년 무려 10년 전 시세로 빠지고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예상 사이클, 시세 그래프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실거래가 시세예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2013년 바닥 쳐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21년에 거품과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빨간 거 보니까. 그러다가 2032년에 아마 꼭지를 찍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모든 게 이렇게 많이 뛰는 건 아니에요. 주로 서울 중심으로 뛰고 회복을 못하는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매물 가격 이렇게 보면 상승장에는 매물이 항상 위에 있어요. 파란색입니다. 실거래는 빨간색이고 계속 위에 있잖아요. 여기 꼭지에도 위에 있죠. 근데 하락장에는 보세요. 자, 실거래는 이렇게 갈지 몰라도 매물가는 훨씬 아래로 있어요. 또 상승장에는 반대고, 이처럼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이 매도 호가가 높고 떨어질 때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급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쉽게 나는 거고 7, 80%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꼭지 찍는 걸 거품가라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2009년이 꼭지라면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2021년, 다음에는 예측이지만 2032년. 바닥장 볼까요? 쭉 2013년이 바닥, 그리고 다음에 바닥은 뭐 몇 년 빠질지는 봐야겠지만 202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요, 이렇게 올라가면 규제가 강화돼요. 떨어지면 규제가 완화되고 더 떨어지면 부양책을 써요. 2013년처럼. 자, 이번에도 올라가니까 규제가 엄청 강화됐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씩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그러다가 바닥까지 가면 부양책 써요. 부양책이라는 말은 집을 사도 주택수로 포함을 안 시키거나 미분양 잡으면은 그냥 세금을 안 먹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 말해요. 꼭 이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이 보라색 보세요. 집값이 계속 올라갔죠. 자, 이제 급급매 특성. 갈아타기 급급매가 제일 많다. 급급매 하면은 돈을 못 갚거나 아니면 전세비를 못 돌려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제일 많아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자, 무슨 말이냐. 내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그냥 내던져 버려요. 이 사람은 20억짜리가 10억으로 빠진 걸 본 거야.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그냥 이걸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더 비싼 곳으로 가려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제일 많아요. 입지 좋고 많이 떨어진 곳 당연히 그렇게 갈아타야 합니다. 하락장에는 내 거 헐값으로 던지더라도. 또는 원하는 곳에 갈아타려고. 바닥장에 상급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원하는 곳으로. 또는 유망 분양으로 갈아타려고. 새 아파트로. 분양권 미분양 이게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자, 이번에 다주택자들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양도세는 중과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면. 자, 세금 절약하려고 지금 안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이 부담되니까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고 계속 털어내고 있어요. 근데 매도가 안 됩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 경쟁.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토막, 실제 반토막 거래도 되고 있어요. 뉴스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개인 여건, 상투장 영끌, 대출이 지나치게 많고 원리금 부담도 되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어. 잘못하면 전세값을 못 돌려줘서 집값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 반환 불능해서 경매당할까 봐 팔아버리는 거예요. 헐값에. 또는 개인 상황,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걸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아타기가 제일 많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폭락장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내 것이 반토막 됐어도 반토막된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자, 이제는 부동산 대폭락 해외 요인 4가지. 8월달 미국 집값 하락, 월간 하락폭 2011년 이후 최대. 그럼 9월달은 어떨까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9월달은 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해외 집값 하락, 미국 이미 5에서 10%, 이제 시작이죠. 캐나다 25%, 호주, 뉴질랜드 15%, 유럽 10%, 중국은 무려 30%. 여기에서 이 퍼센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거래 퍼센트보다 훨씬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 보면 돼요. 중국이 30% 하락을 했다 이 말은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위험자산. 왜 집값이 떨어집니까? 위험자산이 떨어지니까. 아까 해외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집값도 떨어지고. 위험자산. 자, 주요국의 주가가 이미 마이너스 30%야. 계단식으로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오르는 듯 하다가 더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저점 경신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무려 70% 떨어지는데 나스닥하고 연동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지금 모든 나라의 화폐가 20%나 추락하고 있어요. 경제가 장기 침체, 내년에는 더 경제가 안 좋다고 하죠. 자, 물가 8, 9%까지 올랐는데 연초 대비 미국하고 유럽은 10배까지 쪘어요. 0%에서 8, 9%, 특히 유럽은 10%까지 치솟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10배 뛰었네요, 물가가. 경제 장기 침체로 당연히 빠지겠죠. 미국, 유럽, 중국은 성장률이 0%대예요. 중국, 영국, 동남아는 아주 지금 당장이라도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영국은 지금 오죽하면 총리도 물러나고 있잖아요. 자, 세계 금리 인상, 이게 화단이 되는 거죠. 이 앞에 부분들 다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지속하고 아마 0.75 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밟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그럼 연말에 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고 주요 국가 금리 인상 이미 0.5에서 0.75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빅 스텝, 그리고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자, 금리 이미 역전됐죠. 그래서 자본이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집값 하락이 이 바로 물량 폭탄, 1천만 혼화되는 물량 폭탄으로 이거 정부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뭐 3기 신도시 계속 공급한다, 뭐 예상대로 추진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쑥대밭 됩니다, 진짜로. 집값. 예전에 2기 신도시에서 경험했잖아요. 1기 때도 경험했고 2기 때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10년 동안이나 집값이 안 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2기 신도시 때문에 그러는데 3기 신도시 1천만 원. 아우, 무섭네요. 이건 이제 매물까지 포함한 거죠. 자, 물량부터 볼까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이게 800만 가까이 돼요. 법인까지 포함시켜서. 자, 3기 추가 신도시, 공공임대. 아무튼 3기 신도시랑 분양이 200만 채. 겉으로는 270만 채까지 이제 한다고 하죠. 총 1천만 채입니다. 합쳤더니. 왜? 물량 800에다가 분양 200. 이게 10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무시무시합니다. 당연히 80% 폭락하는 곳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금액이 낮으면서 많이 뛴 지방이 위험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도 대비해야 돼요. 강남이 80% 떨어지진 않아요. 보시면 지역, 지방 전체입니다. 분명히 전체라고 했어요. 수도권도 대부분이고 외곽이 특히 위험해요. 유형, 아파트 아닌 것들 위험하고요. 아파트도 70%가 대상이에요. 기타, 자, 외곽, 비싼 아파트, 주로 구축,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진행 과정, 자, 부동산 폭락,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 폭탄이 아까 터진다고 했죠. 3기 추가 신도시 공급 물량이 또는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게 되면 장기간 하락 또는 큰 폭의 하락, 이게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고 빈집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이런 부분까지 지금 더해진다면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빨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인데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이 좀 잘못됐어요. 자, 원희룡 장관 지금 6% 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많이 뛰어가지고 몇 배 뛰었는데 6%, 그 6%는 수치상 6%고 지금 6%로 집값 팔립니까? 이미 서울도 30%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머리에 똥만 찼어요. 자, 여기 보시면 16억 아파트 12억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강남도, 서울도 16억짜리가 11억에 팔리고 12억에 팔리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니면 누가 살 생각도 안 해. 상급지 폭락, 강남 신도시, 지방, 명품 아파트, 똘똘이들이 지금 처음에는 안 빠졌다가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왜? 금액이 크니까. 강남 심각한데요. 상승장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명품 아파트들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입지에 비해서 비싼 곳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럼 GTX 또는 호재가 많은 곳들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떨어져. 강남처럼 GTX, SRT, 전철 이런 호재가 폭등한 곳들은 폭락하고 있고요. 대기업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뛴 곳들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하락장에는요 설령 이런 것들이 개통을 하든 또는 분양을 해갖고 입주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폭락해요. 왜? 강남을 기점으로 얘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 어떤 호재가 있어도 얘들은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 여기 내년에 전철 들어오니까 올라간, 그거는 진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니, 서울도 떨어지고 강남도 떨어지고 입지 좋은 경기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무슨 좋다고 올라가겠어요. 자, 이제 재건축, 개발, 신도시 이런 데 폭락한다는 거.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기대 폭등, 폭락. 기대로 인해서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 프리미엄 막 10억 붙었던 것들이 막 6억, 5억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신도시 후광으로 막 올라간 것들은 막 떨어지고 있고, 분양도요 이제는 고분양 미분양은 난리 날 것 같고, 3기 신도시나 서울의 뉴타운 유망 지역도 1년 정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제 폭락장 3억으로 투자 수익,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내가 3억이 있다. 하락장에 3억 갖고 매입을 한다. 진짜 많이 벌면요 14억까지 벌 수가 있어요. 3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데 돈이 많은 분들은 자꾸 투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돈이 없는 1억, 2억밖에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실거주, 아니, 돈도 없으면서 실거주. 그러니 돈을 못 벌죠. 가난해, 대물림. 이거 잘 보세요. 자, 갭투자와 분양이 있고 거주가 있는데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갭투자예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것도 서울 갭투자. 그 다음이 3기 신도시나 서울의 분양은 2등밖에 안 돼요. 그럼 3등은 뭐냐? 자, 실거주로 좀 이것도 빚을 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좀 그나마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실거주가 폐지될 겁니다. 곧 이제 수도권은 아마 조정지역 내년에 없어질 거예요. 하락장애 조정, 투기과일적 지역 해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수도권도. 없앤다고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닌데 지금 너무 원희룡 장관이 집값 폭락에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 터질 수 있어요. 자, 주요 지역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 수익률 15억. 자, 보세요. 3억짜리 3억만 있으면 15억이 8억으로 떨어지면 3억이나 3억 5천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결국 22억으로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 이 3억 투자해갖고 14억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전세가 이렇게 무서워요. 실거주도 폐지됐겠다. 두 번째, 분양 관련. 자, 전매 축소돼가지고 특급지역 전매 제한 뭐 6개월이나 1년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지금처럼 5년, 7년 다 없어져요. 주요 지역, 강남, 서울 대단지, 뉴타운 같은데, 재건축 같은데, 3기 신도시에서 좀 좋은데, 지방에서도 아주 좋은데,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분양, 이게 이제 16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3억 가지고 8억짜리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계약금 5%, 10%고. 나중에 전세 활용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가요. 16억으로 갔다고 치면 8억의 차익을 거둬요. 그래도 갭투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 특급 지역 차익을 거둬도. 자, 거주 볼까요? 실거주 매입, 지역별 거주 목적,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지역 매입, 수익률 5.5, 3, 8억. 뭔 말이냐? 자, 5.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 3억을 잡는 거예요. 그쵸? 왜? 빚을 안 내가지고 실거주. 얘는 진짜 서울이라고 했을 때 잘 가야 8억, 지방은 잘 가야 5.5억. 결국은 5억 차익이고 지방은 1억밖에 차익이 안 생겨요. 같은 돈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제 일본 엔화 150엔 분기. 어우, 심각합니다. 지금 90년도에 150엔을 기록했는데 그전에는 다 지금 자, 엔이 상당히 밑에서 돌았다가 이번에 보세요. 150엔까지 돌파했어요. 이거는 일본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동남아시아가 금융위기 터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도 보세요. 여기 보면 1440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3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엔화가 올라가면요. 우리 원화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강남권 2007년부터 계속 마이너스네요. 엄청나게. 여기 보세요. 하락할 때. 다 빨간색이죠. 하락. 이게 0이야. 엄청나게 빠졌죠. 수도권. 그런데 여기 진짜 빠진 것들 10억짜리가 4억 8천, 13억 2천짜리가 6억, 7억 7천짜리가 3억대, 11억짜리가 6억. 자, 과천, 일산, 분당, 용인 아주 특급 지역들, 경기도 지역들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자,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 유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는 수많은 부동산 진수성찬을 고르기만 해도 평생 저축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